다시 부르세요. 안녕하세요. 신규지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 예, 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서울 뭐 잘 아시죠? 서울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토론이 다 끝났고 내일하고 이제 모레 지금 여론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경선이 발표가 되는데요. 뭐 토론 서울서 경선 토론한 거 다 잘 보셨죠? 제가 그냥 요약된 것만 대충 여론만 봤어요. 제가 뭐 수업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다 보지는 못하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느끼신 대로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네 명이 올라왔는데 한번 저 후보별로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홍준표 그 후보님은 그 특유의 그 독설가적인 면모, 사이다 음, 면모를 막 극대화해가지고 그 한 후보를 막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의 예, 원인은 당신이다. 그리고 뭐 예, 깐족거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뭔가 사람들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성 발언을 많이 하신데 그거에 이제 대비해서 한동훈이 저는 굉장히 자기 꾀 자기가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렇게 뭐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되게 더 그 급이 높아지고 뭔가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약간 이 어르신들 보기에는 이준석이 근데 73년생으로 바뀌었네? 요런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한동훈은 약간 이준석하고는 다른 게 이준석은 어쨌든 팬베이스가 2030 남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 이준석은 막 이렇게 마치 그 왜 집에서 구박받는 약간 백수 아들이나 뭐 그런 청년이 막 꼰대, 집안의 어르신들 막 꼰대라면서 막 이렇게 개기고 막 대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리만족하는 게 있거든요. 그 청년들 중에 일부 이준석 팬덤 청년들이. 근데 이제 예, 한동훈은 약간 다른 게 한동훈은 2030에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 한동훈을 좋아하는 그 큰 팬베이스는 6070의 여성층이 많아요. 예, 그리고 아, 일부 남성층. 근데 약간 이제 선비연하는 그런 이제 남성층이 일부 있는데 그런 음, 층이 보기에는 한동훈이 막 그렇게 막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 김문수 후보님한테 전과가 이재명보다 많다는 둥, 막 예? 뭐 홍준표 시장한테 뭐 아부 떠는 사람이라는 둥, 깐족거린다는 둥 이런 얘기하면은 보기 예, 불편한 거죠. 그 한동훈 예, 지지층이 봤을 때. 그래서 한동훈은 음, 이준석하고 다른 게 이준석은 절대 사과를 안 하는데 그 한동훈은 또 맨날 뒷수습하고 여론이 좀 안 좋아지면은 지지층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꼭 음. 뒤늦게 사과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 옛날에 그 그래요? 나경원 그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님하고 그 당대표 경선에서도 아니 음, 저한테 막 해주지 말라고 청탁하셨잖아요. 막 이러는데 그 음, 한동훈의 그 어투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교만하고 음, 세상은 다 범죄자고 자기는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 내가 갑이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검사적인 세계관에 딱 갇혀 있는 게 너무 보이죠. 시야가 좁고.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을 무슨 잠재적 범죄자라든가 자기한테 막 부탁하는 그런 범죄자들로 이렇게 보는 정치 혐오적인 것도 깔려 있는 데다가 이제 그런 예, 게 그 핵심 지지층에서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은 보면은 항상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 말은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 잘못했어. 이렇게 권위를 가진 사람이 너 잘못했어. 그러면은 또 사과는 해요. 착한 예, 척하면서. 그러더라고. 예, 이번에도 보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김문수 후보님을 그렇게 전과자라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당내 예, 여론이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정통적인 당원들로서는 굉장한 그 뭐랄까요? 그 모욕감 같은 걸 느끼는 언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옛날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인간성 바닥을 또 다 드러내니까 또 급하니까 또 사과를 아니 예전에도 뭐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문에 화나 있는 지지층한테 그래 내가 미안하긴 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퉁치고 음,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어 예, 그런 식의 이제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게 저는 상당히 마이너스다. 한동훈한테 전혀 유리하지가 않다. 그리고 토론이라는 거는 말싸움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토론을 듣고 났을 때 듣는 사람이 설득이 되고
그 음, 사람이 하는 말이 좀 논리정연하고, 그 다음에 음, 이 사람이 말을 지키겠구나 신뢰감을 주고, 이런 게 토론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네,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토론을 잘하는 것이지, 그렇게 네, 상대방한테 뭐,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서 내가 말싸움 잘해. 이거가 실질적으로 음, 사람들의 태도나 인식을 바꾸는 거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막 자기 잘났다고 막 그런 식으로 튀는 발언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그런 지역적인 그런 미디어 효과를 노리는 그런 좀 음, 단견적인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비주얼만 봤을 때는 아, 노인과 뭐 청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이 든 사람과 나이가 좀 어린 사람 이렇게 대비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토론 자체가 가지는 효과를 보면 지금 당내 경선에서는 한동훈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말 잘하고 똑똑하고 내가 이미지 좋고 이러면은 음.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좀 밀려요. 왜냐하면 뭐 집중 토론에서도 그러고 왜냐하면 탄핵 찬성에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좀 낮으니까 네네. 그게 세 명이 이제 세게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두 명은 탄핵 반대.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만 탄핵 찬성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지금 밀리는데 그 전체적인 구도에서도 밀리는데 이제 막뭐 쉽게 얘기해서 말싸움에서도 상당히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네네. 때는. 예.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한동훈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어제 제대로 이제 붙었다. 그런 이제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역시 홍카콜라답게 제대로 밀어붙였구나. 깐족거린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네거티브 일종의 이제 그 양자 충돌 현상이 여론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이 이제 당사자 두 명한테도 미치는 영향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힘 경선 컨벤션 효과랄까 앞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여론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그 홍한의 그 대전, 막말 대전 같이 약간, 예, 음. 그런 게 사실 김문수 후보님이 더 어부지리를 얻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아, 왜냐면은 그게 이제 사실 홍준표 후보님이 뭐 그렇게 친윤도 아닌데 한동훈이 마치 그 홍준표 후보를 뭐 아부꾼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졸지에 또 홍 후보는 그 친윤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 친윤 측을 대리해가지고 또 한동훈을 막 혼내주는 듯한 그래서 이제 한동훈의 반윤성을 부각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의 구도라는 것이 아젠다라는 것이 사실상 다른 아젠다가 다 묻히고 있거든요. 음, 왜냐면은 너무나 그 탄핵, 계엄과 탄핵이라는 그 국면에서의 보수 우파층이 쏟아낸 에너지가 많이 컸고, 그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그런 아젠다들이 상당히 메가톤급의 아젠다잖아요. 그래서 음, 사실상 이거는 이재명한테 정권을 헌납하느냐 마냐의 전선에서 싸우던 건데 그 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을 지배하고 있는 다수의 정서라는 건 뭐냐면은 허탈감, 그다음에 뭐 패배감 그런 거에다가 위협감, 위기감이거든요. 예. 위기감인데 그 전선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 아젠다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정책이니 뭐니 그런 게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경선 내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1차 전선이 무너졌으니까 2차전은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길 수 있는 결집은 안 보이고 하니까 최소한 이 집이 망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넥스트 무브가 지금 전체 아젠다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누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신뢰라는 영역에 있어서 지금의 이제 정서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결정장애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김상욱이나 이런 친한계 사람들 내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쪽 세력이 무슨 친윤계를 내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나 국민의힘의 상황이 약간 제가 보기엔 뭐 한 8대2 정도로 이렇게 권력 구도는 뭐 7대3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한동훈으로 반한 세력의 구심점은 몰려가고 있는데 그 20% 30%를 떼어낼 수 있는 외과 수술을 할 만한 기력이 없는 거죠. 음, 체력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 지금 이 암덩이가 있는데 일단은 버텨야 된다. 그래서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 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이 지금 완전히 막, 세균에 오염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내과적이더라도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을까? 이 체제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그 아젠다에서 이제 싸우는 게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지 않습니다. 음,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하고 지금 홍준표가 이 극단에서 이제 친윤이냐 반윤이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요 전선 가지고 막 싸움을 일으키면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나 무난함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 네, 사람이 더 중심을 잡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한 사람이 낫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더 팽배해질 것 같고, 그리고 경선이라는 게 항상 이제 선거라는 거는 중간 회기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간 회기라는 거는 뭐냐면 저번 경선에도 그랬는데 특히 보수층은 좀 무난한 사람을 원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람보다는. 근데 네, 저번 경선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의 선택을 받았었던 이유가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조금, 완전 찐 우파적인 그런 아젠다나 이런 걸 많이 던진 사람이었고, 캐릭터도 약간 그렇잖아요. 뭐 홍카콜라 그래서 이쪽 좀 극단적인 이미지, 급진적인 음, 이미지였고, 약간 유승민은 또 완전 좌파적인 이미지였잖아요. 아젠다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네, 우쪽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1위 후보라는 강점을 살려서 이 사람은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중간 효과라는 거는 이 사람이 전체적인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중심이 돼 보이고 홍준표나 유승민은 옆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왼쪽, 오른쪽에. 근데 지금도 음, 보면은 김문수 장관님은 막 그 중도나 이런 쪽에서는 김문수 장관님을 막 뭐 구구라고 매도를 하지만은 사실상 음, 그분이 하는 그런 화법이라던가 정치적 스탠스는 무난하신 분이잖아요. 막 이렇게 예, 너무 막 급진적으로 막 급발진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말씀도 막 느릿느릿 차분차분 보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정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사심을 가지고 뭘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 40년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을 뭐 배신했다거나, 예? 또 뭐 자기 치부를 했다거나 그런 캐릭터가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네, 당의 주류 입장에서는 제일 무난하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지금 음, 당이 위기에 다 사분오열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무난한 사람이 중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홍과 한의 그런 약간 막 그런 싸움이 오히려 당원들한테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정중동 하는 사람을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 중력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음. 예상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문수,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순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단일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경선 후보들 네명이 모두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제 30일 날 음,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이제 단일화 구도로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여론의 추이를 보면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 후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그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윈윈 효과가 돼가지고 다른 주자들의 지지도 한덕수 후보한테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견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지금도 보면은 어, 지금 이제 당원 투표에서 김문수 장관님이 제일 조금 유리하다. 뭐 이런 음, 식의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저기 전망이. 그래서 음. 김문수 후보님께서 만약에 이제 1위를 한다 그러면은 또 뭐 결선도 좀 갈 분위기는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지 보면 과반이 안 되면 결선 가게 돼 네, 있어요. 한동훈하고 뭐 홍준표하고 어쨌든 간에 뭐 2위 다툼을 하는 것 같은데 음, 지금 보면은 뭐 그 한덕수 단일화에 대해서도 그거를 이제 불쏘시개 레버리지로 삼겠다. 이제 요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문제는 이제 김문수 캠프 내도 여러 이제 뒤늦게 이제 친윤 세력이 같이 합류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게 또 다른 이제 분열의 뭔가 전선이 되는 거죠. 단일화를 음,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음, 전통적으로 보면은 반기문의 사례도 있고, 뭐 옛날에 정몽준의 사례도 있고,
안철수의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게 뭐 예. 당 외곽에 있는 사람이 당의 조직을 업은 후보를 이기기는 조금 현실상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또 뭐 한덕수 총리가 뭐 당으로 들어온다. 예? 그래서 따로 별도의 또 경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그거 가지고도 엄청 안에서 시끄러울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단일화나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쉽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뭐 음, 예전에 뭐 노무현하고 정몽준의 사례를 보면은 그 전날에도 깨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음.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한독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보면 궁금해. 갤럽에 나오는 여조를 보면 그 흐름이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이 지금 한덕수를 대안으로 보고 있고, 그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게 약간 한덕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뭐 중도 확장성이나 그런 거보다는 솔직히 약간 그 한동훈의 대체제? 그러니까 한동훈을 음, 좀 막아야 되니까. 근데 한동훈은 음. 사실은 너무 비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이 됐을 경우는 당이 깨질 것이다. 한동훈이 당대표 나가면 옛날 정동영보다 더 심하게 득표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보면은 한동훈이 저렇게 나대는 것도 사실은 그 한동훈과 친한계가 똘똘 뭉치고 있는 것도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음, 알박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더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알박기를 해서 재개발될 때 지분을 좀 챙겨보겠다. 이런 그런 의도가 강하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단일화를 외치는 그런 분들도 추후에 당권까지 생각을 하고선 자기들이 이렇게 세력화, 블록화를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추후에 치열하게 벌어질 뭐 당권 다툼이라든지 그런 이제 분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방어 기제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지금, 그러니까 그 한독수위가 자꾸 나오는 거는 일단은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후보들에 대한 의구심이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본선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을 그럼 한독수가 해결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퀘스천일인 게 지금 갤럽에서 이렇게 보면은 김무수 장관이 10몇 퍼센트 가지고 있던 걸 그냥 반띵한 거더라고요. 6%, 음, 6%. 음. 그래서 얼마나 뭐 중도층이나 그런 쪽에 파급력이 있을지는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저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2030까지 영끌을 다 해가지고 그때 이준석을 그렇게 몇 번 음, 가출을 했어도 품고 갔잖아요. 사실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인내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그 인내하고 자기를 던지고 했던 그런 정치적 결단이 있었을 때 겨우 우리가 5대5로 비등하게 맞설 수 있었고 사실 네, 그렇게까지 저 유파를 결집을 두 번이나 시킨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러니까 정치 현실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정치 공학과 현실을 봤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반체제, 반국가 세력과의 어떤 체제 전쟁이라는 큰 화두를 던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다 뭐 독자 세력화하면서 당권 다툼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뭐 그 또 친한계랑 또 일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장외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 외곽에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 윤 어게인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뭐 음, 그라운드 씨라든지 뭐 전환길 씨라든지 이제 새로운 대형 스피커들이 또 생겨났잖아요. 근데 예, 그런 열기가 지금 국민의힘이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의 주류는 또 여전히 옛날부터 이 당의 애정이 많았던 뭐 6070 세대, 그다음에 TK, 예? 그리고 뭐 남성 유권자들이 주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당권 투쟁적인 부분이 있고 또 외연 확장이라는 그런 숙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끌어모았던 50% 지지의 열기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너무 낡았고 너무 분열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이슈도 결국에는 이 대선 후에 전반적인 이 보수 내의 어떤 정계 개편이라던가 예, 또 그런 세력화의 어떤 재구조화 이런 것에 대한 전초적인 성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단일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치공학적으로 다 맞아떨어져서 뭐 흥행을 끌어모아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이제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벽이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도 정치를 뭐 하시던 분도 아니고, 네. 지금 또 보면은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 김문수 쪽도 그렇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그 주요 측근 그룹이 어쨌든 정치 되게 오래 하셨던 원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제 전선에 있어서 노장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음,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고, 이 세대 연대가 되지 않으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대권 때 그 정도의 파급력은 택도 못 미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아, 음, 첫 번째로는 이재명의 그 당시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의 위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이재명만 막아야지라는 그거는 그때 이미 약발이 다 했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재명은 음, 지금 3년을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리스크를 다 털고 당을 장악하고 막 그런 불사조 이미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탄핵까지 지금 당해버렸기 때문에 음, 이재명은 막아야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한테 별로 와닿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재명은 이재명이라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거는 예, 옛날에 정동영 이명박 붙었을 때 이명박이 너무 뭐 범죄자라서 정동영이 될 거야 같은 그런 약간 공허한 소리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음,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친박 중심으로는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거는 되게 공허한 소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지난 대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가장 음, 보수 우파에서 강력한 무기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처절하게 프론트 라인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그런 허탈감, 허무감, 뭐 그런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저번 대선하고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이 2030 지지세도 다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윤 어게인 쪽으로 가져가 있는 그런 열기와 에너지가 지금의 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택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걸 체감하실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체감은 우리 전옥현 대표님 같은 보수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지지층들의 관심, 열기, 뭐 그런 조회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음, 그래서 지난 대선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지지층을 다 영끌해서 세대통합 이뤄가지고 5대5로 겨우 이긴 건데, 지금은 정말 뭐 맥시멈 4대5에서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이준석이도 지금까지 완강하게 부인을 했잖아요. 절대 안 한다. 국민의힘에서 쫓아내서. 그런데 한덕수라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결론은 자기가 단일화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 한덕수 지금 대행이 나오면 요런 그러니까 이재명을 빼놓은 나머지들하고 신당을 창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신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빼놓은 모든 그러니까 이재명을 빼는 이준석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세력까지 다 합쳐서 예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대결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되면 음 한덕수 중심의 신당을 만들 것이다. 모든 세력이 그렇지 다 합쳐서 짬뽕당을 예 만들 것이다. 예 저는 그거 힘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음 뭐냐면 그렇게 해서도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독수를 다해서 모든 반명연대가 되기도 현실적으로 힘든데, 만약에 반명연대당이라고 해서 뭐 이낙연까지 다 했을 때, 아니 저번에 이준석하고 이낙연하고 둘도 합치지 못해가지고 그 난리를 친 게 개혁신당인데, 그 모든 그렇죠 사람들을 다 묶는 어떤 구심점을 누가 할 것이며, 그럼 한덕수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또 내전과 뭐 그거의 출발점이죠. 그때부터. 예.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약간 이준석이나 이제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하겠죠. 그렇게 한동훈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한동훈하고 이준석의 계산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준석을 그러니까 한덕수는 약간의 미끼 상품 같은 거고, 그 음 미끼 상품을 내세워가지고 진짜 팔고 싶은 거는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들, 뭐 오세훈도 거기에 낄 것 같은데, 지금 예 그 사람들은 한동훈하고 저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한동훈의 생각은, 이 국민의힘의 그 노후한 세력들, 오비들이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 마지막이니까 이 사람들
치우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대선 패배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렇게 치워서 나가면 황교안처럼 황교안 모델로 음, 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런 노땅들이 문제야, 뭐 구구가 문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당을 차지하겠다. 요게 한동훈의 구상인데 이제 택도 없는 자기 꾀 자기가 빠지는 거죠. 왜냐면 한동훈의 진짜 위협은 진짜 라이벌은 사실은 뭐 김문수, 홍준표가 아니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동훈을 이렇게 1차 저지하는 거지만 진짜 라이벌은 이준석이나 유승민, 오세훈이에요. 이제 그 음, 사람들끼리 안철수 등등.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중땡한 그 중도 운운하는 중수청 운운하는 그 유승민의 따뜻한 보수 계열에서 자기들끼리 입지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를 내세우는 거는 한덕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보수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힘 플랫폼이 모든 그 보수 우파 세력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렇죠. 체제는 어차피 몰락할 것이다라는 것의 전조죠. 그러니까 한덕수를 자꾸 음, 내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음, 국민의힘이란 당은 이제 끝났어. 이거가 되는 음, 거죠. 근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끝났다라는 전제 하에 한동훈은 내가 이거를 싼 값에 저가 매수해가지고 내가 한동훈당 사당으로 리노베이션 할 거라는 게 한동훈의 속셈인 거고. 그래서 지금 알바끼 그렇죠.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 20명 친한 게 딱 그냥 알바가 놓고.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준석이나 그런데 오세훈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 당을 한동훈 사당으로 하는 거를 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음, 한덕수라는 미끼 상품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도 음, 이렇게 입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입점해서 우리 그냥 음, 빅텐트 쳐가지고 이준석도 음, 들어오고 예, 모두가 음, 공존하자. 유승민도 지금 이번에 대선판에 안 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 이낙연 등등까지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2의 내전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음, 예, 전에 음, 보세요. 이준석이 두 번 저기 뭐야, 윤석열 대통령으로 후보가 딱 선출됐는데도 계속 자기가 두 번 가출했지, 지방선거 공천하려고 뭐 혁신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포섭해가지고 자꾸, 독자 세력화 해가지고 당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다시 또 그렇죠. 자기가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외곽 조직을 이렇게 해가지고 광을 팔아가지고 다시 또 지분 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 뭐 이준석이니 뭐 한동훈이 그 사람들이 다 분탕을 쳐가지고 당이 또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권력 다툼을 하겠죠. 네. 음, 그래, 그리고 또 당이 또 깨지겠죠. 아니, 이낙연하고도 같이 힘을 못 합쳐가지고 그 조그만 미니 정당도 그렇게 깨지고 허은하랑도 깨졌는데 그럼 뭐 아, 호나도 맞아. 받아줄 허나하고도 건가? 깨졌어. 예.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세력이 동거를 하겠어요? 너무 다른데. 지금 윤석열 음, 대통령에 대한 또 노선 가지고 싸우지. 예? 뭐, 한동훈이냐, 이준석이 자기들끼리 싸우지.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이제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한덕수를 내세우는 거는 여러 세력들이, 일단은 우리가 패권을 잡지 못하니까 일단 다 입점해. 그리고 나서 싸워. 막 이런 식으로 또다시 주주총회에서 또 싸워. 막 이러면서 서로 등치고 이런 게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그거의 이제 시작이다. 분열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한덕수의 그 단일화 또는 입당은 분열의 시작이다. 네네. 통합의 시작이 아니고, 일단 이제 한덕수 그분이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으면은, 음, 안 되면 상당히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막 하입을 일으키지 않으면 뭔가 정치적 이벤트를 막 만들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막 지금 여조 나오는 거 보세요. 많은 보수 우파층들이 지금 떠났잖아요, 다들. 뉴스도 보기 음, 싫다고 하고. 그러면은 역대급으로 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음, 그렇게 역대급으로 진다, 이벤트 없이 졌을 경우에는 이제 당권 가지고 아귀다툼이 벌어지면서 친윤과 반윤의 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은 이제 뭐 대권 패배에 대한 서로 블레임 게임처럼 막 이렇게 되겠죠. 니 탓, 내 탓 공방이 되면서 또 싸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를 내세워가지고 야, 그냥 잡탕 다 만들어 하면은 뭐 대선을 이긴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무슨 한덕수 대통령이 됐다 쳐요.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든 누구든 됐다 치면은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어떤 지배력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당이 아니 그때도 그렇게 정권 초기에 지선 다 이기고 예? 그다음에 뭐 그때 뭐 어? 친윤이 주류가 되고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신자들이 속출해가지고 이준석 떼내고 한동훈까지 이렇게 제일 측근이었는데 그때 한동훈이 예? 그랬었는데도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은 한독수 대통령이든 김문수 대통령이든 됐다고 쳤을 때 예. 그때부터 또 내전 시작인 거죠. 예.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려면은 그 리더십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될까 말까. 근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시도하다가 이 배신자들 때문에 다 분열되면서 난리를 쳤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좌파들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법과 무슨 뭐 법치 다 무너뜨리고 사법과 언론 행정을 다 잡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음, 저는 그게 이제 분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낙연이나 뭐 허은하나 뭐 이 싸움을 그러면 이쪽에 와서 하겠다는 거죠. 네. 음.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은 뭐 죽으나 사나 국민의힘 안에서 단일화가 돼가지고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그 이긴다고 해도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전의 시작으로 그때부터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리더십의 크다 이거죠. 시작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때가 음.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타임이 또 올 거예요, 아마. 아, 왜냐하면은 이 당이 이제 이렇게 벌써부터 지금 지지층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리멸멸하고 그런 걸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네요.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니, 왜냐면 보수 우파들한테 효능감을 주고 제대로 된 아젠다를 던진 정치인이 윤 대통령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젊은 음, 사람들이 개몽됐다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 다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사이다였네. 그리고 제일 정확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구나라고 또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음, 소환되겠죠. 그 아젠다가. 반, 음, 반국가 체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체제 음,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 뭐, 그 선관위 문제라든지, 선거 문제,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지층들이 지금, 음, 요구하는 바들을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그렇게 뭐 잡탕밥을 만들어서 그럼 뭘 할 건데요? 지금 음, 뭐 부정선거가 됐든 아니면 그 선관위 문제가 됐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이질적으로 있는데 어떤 아젠다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그러면 그래서 다시 그 아젠다가 다시 소환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음, 대통령은 재판 내년까지 갈 것 같다. 1심만 해도. 예, 음, 그러는데 그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그 계엄과 탄핵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던졌던 아젠다를 뛰어넘을 만한 아젠다가 있으면 됩니다. 뛰어넘을 만한 아젠다와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히 시장에서 니즈가 사라져요. 그 아젠다는.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딱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나라 망하는 건 막자. 이재명만은 막자. 방어선 치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 아젠다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다 보여줬던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내세워가지고 이재명 막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재탕, 삼탕은 안 먹혀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그러면은 어, 보수 우파들도 아유, 그냥 뭐야.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재명이 국민의힘에 있는 저 잡탕들이나 그런 분열된 사람들보다는 이재명이 더 능력이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보수의 특성상 또 힘 있는 체제 수능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아무도 나서서 자기 뭐 피 흘리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벌써부터 그냥 이렇게 가자. 여기까지 선 긋고 이렇게 가자. 체제 유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서 근본적인 그 자유우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게 되면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던졌던 아젠다가 소환이 될 것이고 또 장외에서 이런 우리 뭐 대표님 같은 이런 인플루언서들이나 스피커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아젠다를 가지고. 예, 그래서 또 장외 조직이 생길 가능성도 크고 또 그 탄핵 국면에서 그런 외부의 새로운 스피커들이 생겼잖아요.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끌어오르는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기질도 있고 그다음에 대중 소통력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세력으로 대체가 되겠죠. 기존의 음. 플랫폼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윤어게인 뭐 이런 저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윤 대통령의 그 어젠다를 저 넘어서는 그런 어젠다의 개발이 필요한데 그게 안 보인다. 리더십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희숙 같은 사람이 이제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지금 이제 파문이 확산되고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도 윤희숙이 사퇴하라 이런 그런 압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네, 네. 윤희숙 그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제 유튜브 그 게시물에다가 윤희숙을 완전 까는 거를 썼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저도 한번 근데 깠어요. 제가 웬만하면 특정 정치인을 막 저격하고 그런 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윤희숙 씨는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윤희숙이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여자 한동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별로 자기가
여자 대표성도 한동훈. 없는데, 네. 음, 뭐 음, 자기만 잘났다고 남들 다 막 지적질하고, 예. 음, 그래서 약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이든 한동훈이든 그런 게 아닐까 전위대로 이용되는 사람들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 국민의힘 기득권 주류들은 이런 거거든요. 민심이 그러니까 당원들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거나 탄핵 반대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그러니까 근데 속내는 그거예요. 아, 윤어게인이든 윤석열이든 좀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됐으면 좋겠다. 페이드 아웃 음, 됐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뭐 70% 이런 식으로 탄핵 찬성이 많다고 하니까 또 기성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미지가 깎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건 두 개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막 끝까지 이제 붙들고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그런 뭐 기성 매체라든지 전반적인 여론은 반윤이 더 우세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당한 이미지로 가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지우자 막 자기가 나서서 얘기하기는 당내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런 급진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반윤 급진 세력인 한동훈이나 윤희숙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어? 음. 부추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욕은 다 먹을 테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지워야 된다, 뭐, 지금 그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조금 장기말처럼 이렇게 고기방패처럼 앞단에 내세우면서 이제 자기들은 음, 좀 보호가 되는 거죠. 자기들 음, 입으로는, 예? 말로는 뭐 권성동 그분 막 그랬잖아요. 내가 윤석열하고 친하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뭐 인간적으로 미안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서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면서 근데 니들이 이제 윤석열 지우는 거에 이렇게 앞단에 내세우고 적당하게 음, 자기들은 이미지 관리하려는 저는 그런 식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뭐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희숙 같은 사람도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자기 음. 존재감을 내세울 만한 정치적 공간이 없잖아요. 워낙에 그렇지. 독고다이인데다가 뭐 세력도 음, 없고, 예.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괜히 이렇게 부추기면서, 음, 예. 부추기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이미지나 생명력은 갉아먹어지는 그런 거죠. 그냥 음, 뭐 음. 욕바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생명 그렇게 단축시키는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 여의도 뭐 연구원장 받아가지고 예. 너는 윤석열 지우개 도우미로 쓰고 예. 공천은 안 주는 거죠 나중에. 또 음. 뭐 당내 여론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희숙 나오면은 뭐 보수 우파가 찍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완전 배신 때리는 여잔데.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이가 권영세가 시킨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러니까 아 벌써 저는 그러니까 권영세가 그렇게 예, 권영사 시킨 시켜가지고 건데, 예, 그런 식으로 통제가 안 되는 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영세나 권성동 입장에서도 윤희숙의 속성을 잘 아니까 음, 이용 가치만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그렇지. 예. 근데 실질적인 권한 같은 건 안 주죠. 왜냐하면 이, 통제가 안 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예. 이준석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식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준석이 그 사람들 이준석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이준석이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대권 주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키워주는 음, 마음이 아니라 예? 그런 식의 여론몰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네. 이용해가지고 음, 자기들은 이제 보신하는 거죠. 그렇지. 총알바지는 불쏘시개로 따로 시키고, 써먹는 예. 거지. 그래서 굉장히 저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 음, 동시대에서는 가장 뭐 앞서가는 정치인처럼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 그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음, 상당히 이 기존 정치권의 문법에 의해서 소모되는 정치인이라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자기들의 어떤 근본적인 세력이나 자기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독자 세력화가 안 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하고 뭐 생각이 많이 비슷합니다. 네. 예. 아이고, 하여튼 뭐 오늘 또, 저 정치권에서 지금 제일 핫한 뉴스가 이제 경선 관련 뉴스고,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니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심 교수님의 그 아주 냉정한 논리 전개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좋은 뉴스 가지고 또 한번 또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주시죠.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그래요. 되세요. 네. 예,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심규진 교수님의 논평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심규진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구독, 좋아요 꼭, 그리고 댓글까지 해서 많이 구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